자, 두 번째 시간 이어서 가보도록 할 거고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거 1부터 3까지 출력하는 작업을 10번 해주세요. 이중 와일문을 사용하라고 문제가 나와 있어요. 요거 한번 풀어보는 시간을 좀 드릴 거고요. 한 10분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얘도 우리가 배운 거 가지고 충분히 다 할 수 있는 거고요. 아주 조금만 응용적인 생각을 하시면은 해결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잘 풀어보시길 바랍니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부터 3까지 잠시만요. 자, 1부터 3까지 출력하는 작업을 10번 해달라고 문제가 나와 있죠. 자, 이중 와일문을 사용을 해달래요. 일단 이거는 냅두고 먼저 이거를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해서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하면 일단 문제가 요구하는 출력 예시처럼 출력은 할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얘를 뭐 10번이 아니라 100번, 1000번 넘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라는 걸 이제 아시죠? 우리가 배웠던 반복문을 활용을 해서 좀 간단하게 작업을 할 건데, 자, 일단 자, 제가 지금 뭐 썼죠? 와일문 10번 반복하는 와일문의 기본 구조를 쓴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를 이렇게 넣어버리면 이 1, 2, 3 출력되는 얘가 10번 총 반복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쵸?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도 사실 이렇게 출력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중 와일문을 사용해서 이렇게 해라 라고 했는데, 자, 우리가 기존에 이거를 출력하기 위해서는 1, 2, 3까지만 출력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얘를 3까지 해서 이렇게 했었죠. 그럼 1, 2, 3까지 나오잖아요. 그럼 지금 얘가 통째로 10번이 반복이 되면 해결이 되겠네요. 그쵸? 그럼 다시, 자, 이 상태에서 지금 얘를 10번 반복하고 싶은 거잖아요. 자, 얘를 10번 반복을 하고 싶어요. 우리가 일단 좀 전에 했던 거, 자, 지금 제가 작성한 요거, 이 초기값 조건 스텝에서 j 출력해라 라고 하는 이 반복문을 돌리면 얘가 나오는 거죠. 얘랑 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는 좀 전에 이렇게 들어있던 애를 이렇게 지금 바꾼 거죠. 얘를 모양을 이렇게 바꿨어요. 지금 이거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생각하지 마시고 얘만 보세요. 얘만. 다음 얘는 출력을 하게 되면 1, 2, 3 나올 거예요. 그죠? 근데 제가 좀 전에 1, 2, 3 나오는 애를 10번 통으로 10번 반복을 시키면 1, 2, 3이 10번이 나오게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러면 얘를 여기다 넣어버리면요, 지금 이게 통으로
1, 2, 3을 출력하는 애였잖아요. 근데 얘가 10번 반복이 되면 되는데 지금 저희가 이거 붙여넣기 하기 전에 만들었던 요거 10번 반복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초기값, 종료조건, 스텝 작성을 해놓은 거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넣어져 있을 때 얘 실행시키면 1, 2, 3, 10번 나왔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대신에 출력문 3줄 쓰는 거 이거 대신에 출력문 알아서 써주는 요거 우리가 지금 작성을 한 거죠. 요거는 이해를 하시죠? 계속 했던 거니까 1부터 3까지 그냥 출력을 하는 거잖아요. 반복적으로 얘를 통으로 잘라요. 그리고 요 안에다가 넣습니다. 그러면 1, 2, 3, 1, 2, 3 10번 나오는 거죠. 이게 이중 while이에요. 이중 반복문. 이건 for문으로도 똑같이 쓸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그 while문을 for문으로 바꿨던 것처럼 이 for문을 바꾸고 초기값 잘라서 앞에 넣어주고 스텝 잘라서 뒤에 넣어주고 부분 지워주고 뺀뒤 세미콜론 지워주고 그리고 나서 얘도 초기값 자르고 앞에 넣어주고 스텝 잘라서 뒤에 넣어주는데 뒤에 세미콜론 지우고 중간에 구분 해주고 얘는 포겠죠. 이렇게 써도 똑같아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while문 2개로 썼던 애를 for문 2개로 바꾼 것 뿐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해도 돼요. for문 안에 while문이 있어도 돼요. while문 안에 for문이 있어도 되고요.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단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원하는 결과값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종료 조건, 뭐 스텝, 초기값 이런 것들만 문제없이 잘 되어 있으면 while이든 for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이거 하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서 지금 이렇게 J를 밖에서 출력을 하려고 하는데 얘 지금 안 되죠. 빨간 줄 나왔죠. 여기 X 나왔고 여기도 빨간 줄 그어져 있어요. 그죠? 이렇게. 자, 우리 좀 전에 sum이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서 그 sum한테 0이라는 값을 초기에 넣어주고 sum 플러스는 해가지고 i를 계속 더해주면서 합을 구하는 반복문을 했었어요. 그죠? 그때는 sum을 바깥에다 써도 문제가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 J는 문제가 좀 있죠. 이거 왜 이럴까요? 실제로 돌려보면 여기서 J cannot be resolved to a variable이에요. 이거 변수 못 찾을 때 나오는 에러였잖아요. 우리 몇 번이나 반복해서 봤던 변수를 못 찾는데요. J를 왜? J 여기 만들었는데 왜 못 찾죠 얘를? 자, 이거는 변수에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바 변수의 스코프와 라이프타임. 이거는 변수 생명주기에 관련된 내용인데 한 번씩 구글링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변수는 뭐 지역 변수, 전역 변수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필드, 뭐 파라미터, 매개 변수 여러 가지 다양한 말들이 있는데 그 이제 각각의 단어들이 이제 지역 변수랑 뭐 로컬 그리고 매개 변수, 뭐 파라미터 다 비슷한 역할을 하고요. 전역 변수가 필드라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냥 단어를 부르는 명칭만 좀 다른 거고 실질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 거예요. 변수는 전역 변수라는 건 바깥에 있어요. 지금 int j는 while문 안에서 만들었죠. 우리가 변수 선언하고 초기화하는 이 초기값 세팅을 while문 안에서 했어요. 그죠? 지금 while문이 여기 하나 있고 여기 두 개 있잖아요. 근데 이 j라는 변수는 1번 while문 안에서 만든 거고요. int i는 while문 안에서 만든 게 아니죠. while문 밖에 있잖아요. 얘는. 그러면 차이가 뭐냐? 얘는 전역 변수고요. 얘는 지역 변수예요. 지역 변수는 내가 만들어진 그 뭐 함수 내부
혹은 뭐 이런 반복문 내부, 조건문 내부, 이런 뭔가 안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러면 얘가 끝나고 나면 이 변수는 없어져요. 자, int j를 이 while문 안에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while문, 지금 이렇게 그어져 있는 이 빨간 선이 차지하고 있는 이 while문 바깥으로 빠져나오면 그때부터 j는 없어요. 그래서 이 j를 여기서 못 쓰는 거예요. 지금 while문 중괄호로 묶었던 거 밖으로 빠져나온 거니까. 자, 근데 이거는 될 거예요. 이거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i는 while문 안에서 만든 게 아니죠. 바깥에서 만들었고 while문에 i를 가져다 썼을 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출력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아까 sum 문제 할 때도 sum이라는 애를 바깥에다가 만들어줬어요. 그리고 나서 반복문 안에서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반복문이 돌 때마다 이 sum이라는 값을 직접적으로 변화를 해줘요. 그리고 나서 이 sum, 얘가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밑에서 계속 반복문을 돌면서 변화를 하고 바깥에서 출력을 했을 때 최종적으로 변화한 sum이 출력이 되는 건데, 지금 j 같은 경우는 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반복문 안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안에서만 활용이 가능한 거고요. 밖으로 나오면 못 쓰는 거예요. 이게 지역 변수랑 전역 변수인데, 이거에 대해서 뭐 좀 더 자세하고 이제 그런 내용은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진행을 하면서 이제 더 그때 언급을 해 드릴게요. 지금은 일단 얘는 반복문 안에 있기 때문에 이 반복문 밖에서는 쓸 수가 없다. 만드는 걸 안에서 했을 때에 대한 얘기예요. 밖에서 만들고 나서 i처럼 밖에서 만들고 나서 안에서 가져다 쓰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안에서 만든 애를 밖에서 쓰려고 하면 문제가 생긴다 라는 거예요. 이거 하나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그러면 얘를 만약에 이렇게 했어요. 아이고. 이 j라는 애는 1, 2, 3을 출력하기 위해서 초기 값으로 세팅한 애란 말이에요. 근데 이 j라는 애 세팅을 반복문 밖에서 했어요. 지금 얘는 이렇게가 세트잖아요. 지금 아니지, 요렇게가 세트고 요렇게가 세트인데, 그죠? 요 안에 얘까지 세트인 거고 이렇게가 세트잖아요. 근데 지금 제가 차이가 뭐냐면, 이렇게 안에 있던 int j를 만들어주는 얘를 밖으로 뺐어요. 이러면 여기서 이제 j를 쓸 수가 있어요. 이건 알겠다 이거예요. 이건 가능해졌어요. 근데 자, 이렇게 해놓고 이 반복문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여기 있을 때 먼저 출력값을 보여드릴게요. 1, 2, 3, 1, 2, 3, 1, 2, 3 잘 나와요. 그죠? 근데 얘가 밖으로 나갔어요. 로직에는 문제가 없어요. 왜냐? 만들어놓은 함수 변수 가져다 쓴 거니까 에러는 없어요. 자, 근데 실행을 시켜보면 1, 2, 3밖에 안 나오죠. 이거 왜 이럴까요? 자, 이거는 생각을 좀 해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지금 요 안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을 눈으로 한번 그대로 쫓아보세요. 잠깐 쫓아보세요. 눈으로 쫓아보라는 말씀은 1부터 값을 한번 넣어보라는 말씀인 거죠. 같이 한번 쫓아볼까요? 자, i는 1이래요. 여기 1이죠. 그럼 일단 조건이 3이네요. 그래서 이 안에가 실행이 돼요. 그럼 안으로 들어왔더니 또 반복문이 있네요. 자, j는 1이래요. 얘 1이죠. 3이네요. 또 여기 안에가 실행이 될 거예요. 그럼 일단 1을 출력을 해주죠. 그리고 나서 j의 값이 2로 늘죠. 2가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반복문 나가는 거 아니죠. 이 종료 조건이 한 번이라도 거짓을 만나기 전에는 안 나가잖아요, 반복문은. 그래서 이 반복문, j를 사용한 이 반복문 위로 다시 올라갑니다. 이 i뿔뿔을 하기 전에 이미 여기서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j에 2가 들어가요.
참이네요. 또 출력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J 뿔뿔 J가 3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올라가요. 여기 3이죠. 참이네요. 3 출력 될 거고요. 여기가 4가 되죠. 올라가요. 4네요. 거짓이죠. 그리고 나서 나와요. 그럼 i가 증가됐죠. i는 이제 2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올라갑니다. i는 2예요. 그죠? 참이에요. 밑에 로직 실행되겠죠? 지금 i는 2인 상태부터 다시 할게요. 지금 여기가 지저분하니까. i는 2예요. 참이죠? 밑에 실행되겠죠? 근데 이때 j는 몇이에요? j가 아까 여기서 4까지 증가한 상태로 위로 올라가서 거짓을 만났고요. 그래서 반복문 밖으로 빠져나와서 i를 증가시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올라갔죠. i가 2가 됐어요. 밑에서 얘 실행이 돼야 돼서 반복문 보니까 j는 지금 몇이에요? 4죠. 얘를 탈 수가 없네요. 내려와요. i 3 되죠. 3 올라가요. 반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여기 있으면, 자, 뭐가 다른지 말씀을 드릴게요. 한 번만 하면 돼요. 이거는 i 1 참이에요. 실행되겠죠? 이 로직을 타요. 이때 j가 1로 만들어져요. 그죠? j 1 들어갑니다. 3번 반복을 할 거고요. 그 다음 j가 4가 된 상태에서 올라가서 거짓을 만나고 빠져나오게 되겠죠? i가 2가 돼요. 올라가요. i 2 참이죠? 실행이 되는데 j는 다시 1이 됐죠. j를 다시 만들고 다시 1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다시 1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면 또 3까지 반복하고 4가 돼서 거짓 만나서 밖으로 빠져나오니까 얘가 또 3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 위치가, 초기값 얘의 위치가 여기 있으면 안 돼요. 중요한 거예요. 얘가 여기 있을 거면은 여러분들이 만약에 문제를 이렇게 해결을 했다 하시면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안되네. 마이너스 얘가 몇이더라? 4가 되니까 3을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네. 이렇게 해주면 이제 4가 되었던 j를 다시 3을 빼주는 거죠. 이런 식으로 풀으신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좋은 방법이 아니고 그냥 이 초기값에 대한 내용을 여기 아래다가만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중 반복문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보신 거예요. i가 1일 때 얘가 3번 반복이 되고요. i가 2일 때 얘가 또 3번 반복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도는 거죠. 자, 그러면 얘를 자, 지금 얘는요. 이거 값 한번 예상해 보시겠어요? 이걸 좀 줄일게요. 자, 이거를 한번 눈으로 쫓아 보시고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상이 좀 되시나요? 자, 같이 한번 쫓아볼게요. 자, 큰 거부터 가야 됩니다. 이거를 좀 더 보기 좋게 이게 낫겠네요.
i부터 i1이에요. 그쵸? 들어와요. 참이니까 밑에 이 로직이 수행이 되겠죠. 그쵸? 자, 1 true 이거 실행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거 j 1이래요. 1 true 이 안에 있는 것도 실행이 되는 거죠. k 1이래요. k 1 true 이 안에 있는 거 실행되는 거죠. 일단 그러면 1이 출력이 될 거고요. k가 2로 증가하죠. 그리고 나서 나가는 게 아니라 올라간다 그랬죠. k 2 true 2 출력될 거고 3으로 증가하고 올라가요. 3 true 3 출력될 거고요. 여기 4가 돼서 올라갔을 때 거짓을 만나고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나왔더니 j 뿔뿔이 있어요. 그럼 j 뿔뿔을 하고 올라가야죠. 그죠? 왜냐면 여기 지금 참에서 3번 노는 거고, 그리고 나서 얘는 아직 이 두 번째 와일문은 아직 거짓을 안 만났잖아요. 그럼 j 뿔뿔 하고 올라갑니다. j가 2가 되죠. 참이에요. 이것도 실행되겠죠. 그래서 또 1, 2, 3이 출력이 될 거고, 여기 또 빠져나와서 j 뿔뿔, 그럼 j 3 돼서 올라가요. true라서 또 실행될 거고 1, 2, 3 또 한 번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j 나왔더니 4가 됐네요. 올라가서 거짓인 거 알고 빠져나오죠. 그랬더니 i 뿔뿔이래요. 그럼 i 뿔뿔 된 거 가지고 올라가죠. 중첩 반복문을 사용할 때는 얘가 순서대로 어떻게 이제 실행이 되는지를 머리로 눈으로 조금만 쫓아보면은 얘가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될지를 유추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실제로 얘를 자, 이러면 i가 찍히는 거, j가 찍히는 거, k가 찍히는 거, 이 변화를 좀 눈으로 볼 수가 있겠죠. 한번 볼게요. i가 1일 때, j가 1일 때 k는 1이고요. 얘는 빼야겠구나. 얘는 빼는 게 낫겠네요. 자, 다시 i가 1일 때, j가 1일 때 k 1, 2, 3이 찍혀요. 그리고 j가 2일 때 k가 1, 2, 3 또 찍히고요. 이때까지 i는 계속 1이에요. 그쵸? 그리고 j가 3일 때 1, 2, 3 또 찍히고요. 이러고 나서 i가 하나 증가하죠. 그리고 나서 j는 다시 1부터 가야죠. 그리고 k 1, 2, 3 찍히고 j가 2일 때 1, 2, 3, 3일 때 1, 2, 3 이러고 i가 증가하는 거예요. 가장 바깥에 있는 while문이 이제 통으로 간단하게 생각하면 지금 K를 사용한 반복문 얘가 통으로 3번 돌고 있는 거고 이걸 통으로 또 3번을 돌리고 있는 거죠. 이 구조를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3중 반복문을 쓸 일이 많지는 않을 텐데 뭐 그렇다고 경우가 없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2중 중첩까지는 많이 쓰게 될 거예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자바2에서 할 때도 2중 중첩을 쓸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예. 이런 거는 이제 뭐라 그래야 되지? 이 실행 순서, 프로세스, 얘가 뭐 값이 이렇게 들어와서 참이니까 실행이 될 거고, 참이니까 실행이 될 거고, 참이니까 실행이 되는데 이 증가된 값을 가지고 바깥이 아니라 다시 자기 반복으로 올라간다는 거. 이 실행 순서만 머릿속에 갖고 계시면은 어떤 구조로 쓰여 있어도 여러분들이 눈으로 쫓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다 이제 해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3중 반복문 같은 것도 연습 후에는 한 번씩 해보시긴 해야 돼요. 근데 일단 2중 정도까지만 하고 그러면은 2중 중첩문 이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9구단을 2단부터 9단까지 출력할 수 있겠죠. 자, 힌트를 좀 드리자면
단이 2고요. 얘를 9단까지니까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자,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오죠 지금? 아, 얘는 단이 돼야겠네요. 이거 출력하면 뭐 나올까요? 그냥 2단, 3단, 4단, 5단, 6단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아, 단 글자가 빠졌구나. 여기에 단 이렇게 이게 나오겠죠? 자, 그러면 요 사이에 2 곱하기 1은 2고 2 곱하기 2는 4고 이런 거 쭉 출력되게 하고 또 여기 사이에 3 곱하기 1은 3이고 쭉 출력하고 그걸 9단까지 하면 되는 거죠. 자, 이거를 한번 해보세요. 시간을 5분 정도 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요 사이사이에 실제로 9구단이 출력되게끔 반복문을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자, 지금 이게 뭐예요? 지금 이 부분 계속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이 부분은 반복문 9번이 반복될 반복문 구조를 기본 구조를 써놓은 거죠. 이게 9번인 이유는 초기값이 1인데 종료 조건이 9보다 작거나 같을 때니까 1씩 증가를 시키고 초기값, 종료 조건, 스텝을 보고 이제 몇 번이 반복될지를 아는 건 굳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저는 그걸 이제 그냥 간단한 거니까 그렇게 계산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내가 짠 로직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내가 인지는 해야겠죠. 이거는 총 9번이 반복될 반복문 기본 구조를 써놓은 것 뿐이에요. 자, 그럼 얘를 가지고서 이제 2일은 2, 2일은 4 이런 걸 좀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자, 아까도 제가 계속해서 썼던 그 출력문인데 지금 보면 단 이건 문자죠, 문자. 그러면 단 곱하기 이 i 이 값으로서 출력이 되겠죠. 일단 그럼 단은 처음이니까 2, 얘 1, 그 다음에 이거 문자죠. 그리고 얘 연산된 거 들어오겠죠. 이 1은 2. 이 출력문이에요. 끝났어요. 여러분들이 써야 될 거는 딱 이거밖에 없었어요. 이러면 2단부터 9단까지 9구단 끝나요. 왜? 단이 1일 때 이거 9번 반복하죠. 단이 2일 때 이거 9번 또 반복하죠. 우리 계속 좀 전에 계속 했던 거잖아요. 눈으로 쫓으면서. 그러면 2단, 3단, 4단 나오는 거죠. 지금 그 단이라는 거에 i를 곱하는 i가 1부터 9까지 증가를 할 건데 9번 반복이 되면서 증가를 하는데 그 단이라고 하는 애한테 1부터 9까지를 곱하는 그 출력문을 총 우리가 또 9번 반복을 한 거잖아요. 2부터니까 정확히는 8번 반복을 한 거죠.
2단, 3단, 4단, 5단, 6단, 7단, 8단, 9단. 그죠? 이거 되게 간단한 기본 9구단이었고요. 4로 바꾸는 것도 똑같죠? 4 초기값 떼서 앞에 넣어주고, 스텝 떼서 뒤에 넣어주는데 맨 뒤에 있는 세미콜론 떼서 여기 중간에 구분자로 넣어주고, 그 다음 여기도 초기값 떼서 넣어주고, 스텝 떼서 넣어주고, 이러면 끝난 거예요. while문과 for문 차이는 모양의 차이만 있을 뿐 출력되는 값들은 똑같죠. 자, 여기서 이거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쉬는 시간을 가질게요. 지금 우리가 프린트 ln을 써가지고 이렇게 출력을 하고 있어요. 문장이랑 문장 이런 것들이랑 뭐 숫자를 좀 합쳐서 출력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방식을 쓰고 있는데, 제가 처음에 출력 말씀을 드릴 때 이거 말씀드린 적 있죠. F 프린트 F, 이걸로 얘를 출력하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프린트 F는 내가 이제 자동 줄바꿈이 없다고 했었고요, 제가. 그리고 내가 뭔가 출력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변수가 사용되거나 뭐 숫자, 뭐 이런 그 문자 이런 값들이 들어와야 되면은 %d, %s 이런 거를 써주기로 했었어요, 저희가. 그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d 곱하기 %d 는 %d 이렇게 해주고, 줄바꿈이 자동으로 안되니까 줄바꿈 기호 하나 넣어주고, 뒤에 쉼표 찍고 나서 각각 이 자리 이 자리 이 자리에 들어올 애들을 순서대로 적어주기로 했었죠. 그래서 먼저 단, 그 다음 i, 단 곱하기 i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얘랑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얘랑 같은 방식으로 출력을 하는 건데, 이렇게 쓰냐 이렇게 쓰냐의 차이예요. 실제로 출력을 해봤을 때 똑같이 나오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처음에 말씀을 드리면서 편한 거를 골라 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자기가 쓰기 편한 거 골라서 쓰시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그래요. 출력문이 되게 간단하면 그냥 프린트 ln 쓰시면 되고요. 뭔가 이 중간중간에 변수를 넣어야 될 일들이 많아서 출력문이 좀 길어지고 복잡해진다, 그럼 얘가 더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둘 다 알아두시고, 이제 이런 거 쓸 때는 사실 얘보다는 얘가 편하죠. 지금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중간에 플러스 넣고 쌍따옴표 또 써주고, 이거 쓰면서도 저도 이제 생각하면서 써야 되거든요, 이런 거는. 근데 얘는 그런 게 좀 덜하죠. 대신에 숫자면 %d, 뭐 문자면은 %s 이런 거 들어가는 거는 여기 구글에다가 자바 프린트 F 라고 쳐보시면 프린트 출력문에서 뭘 쓸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잘 나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d는 정수형, s는 문자형, f는 실수형, c는 문자열, n은 줄바꿈, 뭐 이런 것들이 쭉 나오죠. 요런 거 그때그때 필요할 때 찾아서 쓰시면 돼요. 저도 다 외우고 있지 않아요. D, S 요 정도? 사실 이 두 개가 거의 주라서 불린 가끔? 네, 줄바꿈은 필수로 해줘야 되는 거고요. 프린트 F는 자동으로 줄바꿈을 해주지 않으니까. 뭔가 필요하다, 근데 내가 뭐 외워놓고 쓰던 게 아니다 하면 이렇게 검색해서 찾아서 쓰면 되고요. 실제로 편한 거를 여러분들이 골라서 사용을 그때그때 맞는 걸로 해주시면 돼요. 둘의 차이라고 하는 건 쓰는 방식만 차이가 있는 거지 사실상 결과는 같으니까. 4랑 y를 교차해서 쓸 수 있는 것처럼 얘도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일단 반복문은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가졌다가 3시 5분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